저는 육아 멘토이기 때문에 엄마들과 육아 상담을 지금까지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육아 상담의 내용은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런 상담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들과 아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상담을 하다 보면 답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들이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아이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말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해 주질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정보를 아예 빼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안 나오죠. 상담이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어봐야 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했는지 혹은 안 했는지는 명확한데 그러면 도대체 엄마가 한 것 혹은 안 한 것은 무엇이냐고요. 육아만큼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영역이 또 없거든요. 육아 방법 자체는 이해하기 쉬워요. 수행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 그리고 수행이 어려운 것은 그 방법을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육아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들은 아이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도 부모들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요. 이번 강의의 목적은 이런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의사이자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니콜라스 크리스타스키스 연구에 근거해 아이가 먼저가 아니라 우선순위적으로 왜 부모가 먼저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육아 문제로 고생하시는 부모들을 보면 아이의 문제만 계속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분들 본인들 평소 생활이 긍정적이고 즐겁고 행복하고 활력 있고 희망적인지를 평가해 보자면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본인들도 별로 즐겁지 않은데 아이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상식적이기도 하지만 본인들 생활과 인생이 평균적으로 즐거운 분들은 아이들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아이들 걱정을 별로 안 하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또 적절하게 잘 성장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땐 아이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은 본인 인생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이죠. 본인 인생에 집중해서 부모가 평소에 긍정적이고 즐거운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아이는 대체로 잘 성장해요. 이것이 왜 그러하냐면 정서가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타스키스 연구에 따르면 어떤 한 사람이 행복하면 그 행복함이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에게 전염되는데 수치로 보자면 행복함을 9% 증가시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의 행복함이 9% 증가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엄마가 불행하면 그 정서도 전염이 되어 아이의 즐거움을 7% 감소시킵니다. 부모는 엄마와 아빠 두 명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고 서로 행복하면 아이의 행복함이 18%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부모가 서로 싸우고 냉랭하고 불행하면 아이의 즐거움이 14% 감소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내 부모님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이 14% 항상 깎인 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그럼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 부모가 평소에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들이라면 나의 행복함이 18%가 기본적으로 깔린 상태에서 생활하게 되니 아이 정서가 안정적이 되어 잘 성장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엄마, 아빠, 땡큐. 엄마, 아빠가 행복하니 나도 행복해요. 고마워요. 이런 원리.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본인들 인생이나 잘 살아라. 이게 연구에 의해 밝혀진 진리라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과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접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만나고 대화를 섞으면 섞을수록 제가 침울해지고 불안도는 증가하고 내적 분노가 느껴지면서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절망적이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자신감이 추락하고 동기가 확 꺾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정서가 저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이는 자녀들 인생이 그래서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부모의 불행함이 우리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랑 부모는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지라 그 부정적 정서가 매일매일 전염되어 외로움과 불행함을 나도 모르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를 잘하는 핵심 원칙 하나는 부모가 먼저 화목한 집안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요. 집안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애정이 있고 따뜻하고 즐거우면 아이들 정서가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아이들은 알아서 잘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성장 환경을 반추해 봤을 때 제가 참 싫었던 것이 뭐냐면 부모님이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대체로 항상 집안 분위기가 어둡고 무겁고 차갑고 조용한 겁니다. 전 그게 참 싫었어요.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은 부모가 본인 인생을 즐겁게 잘 사는 것입니다. 원리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부모의 정서가 아이들에게 전염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면 가정생활에서 부모가 본인들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은 대체로 부부관계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명확하게 육아에 속하는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었어요.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아이들에게 그 부정성이 다 전염되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을 잘 못하더라. 따라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부부들은 지금 아이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교육관의 차이로 갈등을 일으키는 부부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실 때도 있는데 그건 육아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관계 문제죠. 연구가 밝혀준 바에 따르면 집안 분위기의 주도권은 아내와 엄마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한 거예요. 따라서 엄마가 평소에 즐겁고 행복하냐, 활기가 있고 희망이 있느냐, 이게 육아에 있어서도 핵심입니다. 육아 문제로 고생이 많은 엄마들은 육아 문제만 빼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대체로 아니거든요. 원래 고생스러운 본인의 인생에서 골치 아픈 육아까지 끼워버리니까 인생이 더 힘들어진 것 뿐이에요. 따라서 엄마들은 아이들만 너무 바라보지 말고 본인의 인생을 의미 있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에 집중해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아이들도 잘 크게 되니까. 그러면 우선 첫째로 정서가 전염된다는 근본적인 사실에 입각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전달하는 사람과의 접촉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게 나의 부모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그 부정적인 감정이 전염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연결을 끊어버리는 게 낫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을 보면 원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거의 반평생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음고생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며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부정적 정서가 밀려오는 근원을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인데,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끊냐고 하면서. 그러면 그들의 부정성을 우리가 계속 흡입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 누가 봐도 외톨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처나 예수가 아닌 이상 그분들 대체로 구제 못 해줘요. 행복하게 사는 가장 쉬운 방법은 행복한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며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과 연결만 되면 그 행복함의 주스는 공짜거든요. 그들의 행복함이 나한테 전염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뭔가 노력을 안 하더라도 난 자연스럽게 행복해진다는 원리인 거예요. 아이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당신이나 좀 행복해져라. 제가 항상 하는 생각입니다. 나의 불행을 자극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은 끊고 나의 행복을 자극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은 늘려라. 그러면 부모가 행복해지고 아이들도 행복해진다. 아이 못하는 거 걱정 말고 본인이나 잘하자.